자, 안녕하세요. 위생사에서 법규하고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작년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공중보건에 개념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학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보다도 보건행정이 높긴 하는데 역학, 감염병, 만성질환 솔직히 요 3개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도대체 몇 문제예요? 전부 다 합해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보건행정이요. 보건행정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요. 뭐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문제나 나옵니다. 7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보건관리 같은 경우는 워낙 분야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문제 정도 나와도 그렇겠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신경 쓰실 건 뭐냐면 기출 여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기출 여부라는 건 뭐예요? 기출 여부에 체크가 됐다는 거는 예전에도 단골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훑어봤더니 자, 단골 문제로 체크된 게 자, 35문제 중에 21문제입니다. 21문제. 결국 60%가 단골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과락이 있는 건 아시죠? 우리 공중보건의 과락은 14점이에요. 14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단골 문제만 21문제예요. 그럼 단골 문제만 하면 과락은 문제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럼 만점 아니면 뭐예요? 이 단골 문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월하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규도 잠깐 볼게요. 자, 법령을 좀 보시면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식품위생법. 였었습니다. 7문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감염병 예방법이요. 이게 6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5문제 나왔고요.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이 1문제 나옵니다. 저 솔직히 요거 1문제 그냥 포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양은 엄청 많아요. 폐기물 관리법하고 하수도법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과거 기출 여부를 좀 훑어보시면 한번 세보면 25문제 중에서 17문제예요. 17문제가 완벽하게 단골입니다. 그럼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68%입니다. 그럼 과락의 기준은 1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10점? 그런데 68% 17문제가 단골이니까 이것만 맞아도 합격에는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만점 맞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요것만 맞읍시다. 단골 문제만 맞을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해서 2개 합해서 60%만 맞으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할 건 포기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되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거. 단골 문제는 무조건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암기력에 힘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내내 암기 쪽에 포커스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 수업 루틴이라고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전체적인 걸 설명할 때 이걸 보고 책에다 줄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설명할 때는 귀만 열어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귀만 열어놓으시면 돼.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책에다 줄을 칠 겁니다. 책에 줄. 이때는 책을 보시면서 쭉 줄 친 거. 그러면 보세요. 한 번 설명했지. 요거를 그대로 줄 치니까 2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의 그 뒤쪽에 보시면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는데 가로넣기거든요. 이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파이널 테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로넣기 안에 있는 단어를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로넣기는 비어 있을 때 매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다 답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거구나. 근데 왜 가로를 쳤냐면 요 단어를 암기하시라는 거죠.
암기.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요거를 딱 꺼집어 놓고 요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자꾸 머릿속에 끄집어내도록 하셔야 돼. 결국 같은 내용을 3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요 책의 그 이론 뒤쪽에 가시면 몇 쪽이냐면 자, 30쪽을 보세요. 30쪽에 보시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문제인데 이 중에서 기출 유사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기출 문제만을 또 다시 풀어볼 겁니다. 결국 4번째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요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언제 확인하느냐? 다음 주에 오시면은 쪽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쪽지 시험을 미리 풀어보셔야 돼. 근데 이때 쪽지 시험 풀 때는 책을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외워지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궁금해, 또 뭐가 질문이 생겨, 그러면 우리 카페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돼. 네이버 카페에 우리 영양 만점, 그다음 위생 만점이라는 그 배너가 있거든요. 여기에 질문하시면 제가 금방금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약속 지키실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4쪽이고요.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개념. 자, 건강의 개념은 건강의 개념인데 나눠서 할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할 거냐면, 일단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단골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는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개념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학자들 다 외울까요? 아니요. 기출로 나온 학자들만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자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모형이 있습니다. 건강의 모형. 이게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나 싶어. 근데 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슬쩍 맛배기로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건강. 예전에 사람들은 건강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 생각, 그 개념의 변천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WHO의 건강의 저기부터 들어갈게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귀만 열어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WHO는 자, 이렇게 뭐 앞에 뭐라고 주저리 말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슬쩍 넘어가시고 기억하실 거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녕.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회적인 안녕. 앞에 주저리 말이 많은 거를 기억 안 하셔도 돼.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요게 건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요거 좀 외우실 수 있죠.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할 겁니다. 자, 신체적으로 안녕해야지 건강한 거야. 그럼 신체적으로 안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결국 얘는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 예, 건강이다 또는 건강이 아니다. 딱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든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서 제일 처음 학자 들어갑니다. 던이라는 학자예요. 던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WHO 네 말이 다 맞긴 맞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건강을 딱딱 끊어놨잖아. 근데 솔직히 건강은 일직선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친구는 건강한데 나가다가 사고 만나면 내가 불건강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시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린 연속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개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예, 동적인 개념이에요. 동적인 개념. 그러면 WHO는요? 예, WHO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불연속성 개념. 그리고 뭐예요? 정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WHO만 단골은 WHO 문제 맞습니다. 근데 WHO만 딸랑 외우지 마시고 던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자, 두 번째 학자 들어갑니다. 버나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워낙 유명한데, 자, 버나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 B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B가 요거 별로 안 예쁘죠. 자, 요거 안 예쁘죠. 위아래가 균형을 받으면 예쁘잖아요. 결국 외부 상황하고 내부 상황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개념. 아,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 예를 들어 날이 너무 추워. 그럼 빨리 옷을 껴입어야 되겠죠. 날이 더워. 옷을 좀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외부의 균형이 맞으면 항상성 개념,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 학자입니다. 라논드라는 사람. 요분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왔어요. 라논드. 라논드는 뭐라 그랬냐면 건강은 4개의 요소 때문에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4개의 요소를 외우면 되겠네. 근데 4개의 요소를 외우긴보다는 그냥 4개의 요소에 의해서 건강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라논드라는 사람 이름을 좀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유전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 습관. 그 다음이 보건의료 체계예요. 조금 외우기 힘들죠. 하여튼 보시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4개가 똑같이 25%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애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제가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지.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요. 건강하겠죠. 예. 그래서 얘 생활 습관이 50%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했어요. 요건 좀 외웁시다. 제일 큰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 생활 습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전하고 환경은 똑같이 20-20이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요것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보건의료 시스템이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냐 또는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야. 그럼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치료 위주야 환자를 되게 많이 만들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예방 위주일까요? 치료 위주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치료 위주입니다. 치료 위주.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감기약 이거 받은 거를 영국의 의사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영국의 의사들을 딱 보고 이 환자 중증 환자입니까? 이럴 정도로 해요. 약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결국 우리나라는 환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영국은 아예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을 거의 안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약 하나 주면, 진통제 하나 주면 금방금방 그 통증을 없애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을 안 먹는 게 영국 사람들. 그래서 영국은 대부분 예방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4개인데 이 중에서 생활습관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왜냐면 라논드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네도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중에서 다 나오기 힘들면 제일 큰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럼 생활 습관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캐슬 콥이라는 분이 있어요. 캐슬 콥. 요분이 있는데 요분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요분은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여기다 쓸게요. 캐슬 콥입니다. 자, 캐슬 콥은 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속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답답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집에 약이 있나? 근데 약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은 답답해. 그러면 이제 한 끼를 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속이 답답해.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제 엄마한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을 좀 따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답답해. 그럼 드디어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서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으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위암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죠? 요 과정을 얘기한 게 캐슬 콥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영어로 좀 외우자라고 표현하는데 illness behavior죠 라고 표현합니다. 아픔의 행태예요. 자, 아프면 하는 행동 뭐예요? 집에 있는 약을 주워 먹는다거나 손가락을 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에 위암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죠. 그걸 우리는 sick role behavior, 환자 역할 행위예요. 환자 역할 행위.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강. 자, 건강이니까 그 영어가 뭐예요? preventive behavior죠. preventive health behavior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단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preventive health behavior죠.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행위, illness behavior죠. 그 다음에 환자가 됐어요. sick role behavior죠. 근데 요 구분선을 좀 보실래요? 아프다고 느끼고 환자, 뭐예요? 그 구분선이 진단이지. 그러니까 얘는 진단을 받기 전이야. 진단 받기 전. 그리고 얘는 진단을 받은 후예요. 그러니까 진단받기 전에는 illness, 진단받은 후에는 sick role behavior죠.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캐슬 콥도 좀 나올 확률이 높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4쪽입니다. 자, 건강의 정의, WHO 단골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분법적 사고다 이것도 좀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쓰실 거 불연속성 개념 또는 정적 개념 이것도 하나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체적인 안녕의 뜻이 쭉 써 있어요. 또 정신적인 안녕의 뜻이 써 있고 사회적인 안녕의 뜻이 써 있는데 신체적인 안녕은 뜻을 보시면 그냥 아실 것 같아서 저 설명 없이 넘어가고 정신적인 안녕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사회적인 안녕은 도대체 뭔데?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럼 학생으로서 역할이 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그럼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해. 물론 여기 오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기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 그래도 앉아있잖아. 제 시간에.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제가 직업이 도둑인데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은 그냥 그래 평범한 직업이야. 그랬을 때 그 직업을 아주 잘하고 있으면 사회적인 안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버나드 설명드렸습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 그리고 항상성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던 보이시죠? 던은 건강, 불건강은 연속선 개념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라논드 건강은 4개입니다. 환경, 생활 방식 제가 이걸 생활 습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인간 생물학 제가 이거를 유전이라고 알려드렸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요 4개의 범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외워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캐슬 콥 눈에 보이시죠? 자, illness behavior죠.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아까 제가 진단받기 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비해서 환자 치료 행태입니다. sick role behavior죠. 제가 왜 영어로 외우라고 하냐면 이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를 슬쩍슬쩍 다른 말로 바꾸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옆에 가로 안에 가로를 치고 영어를 꼭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외우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지침을 순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계속 말을 잘 듣는 거. 이걸 우리 환자 치료 행태. 그러니까 진단받은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 보건 행태가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학자들에 대해서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건강 개념의 변천 들어가기 전에 우리 4번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모형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모형. 자, 모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시험에 안 나오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 일단 모형이 제일 처음이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자, 모형입니다.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문화적 모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총체적 모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체적 모형. 그죠? 근데, 생의학적 모델도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의학적 모델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혹시 심신 이론론부터, 그러니까 이원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심신 이원론. 그러니까 심신 이원론은 뭐냐면 심,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 몸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이게 심신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인데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몸이 아픈 거는 의사가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개념입니다. 신체 개념. 몸이 아프면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왜? 몸에 세균이 들어간 거야. 그럼 나는 질병이 생긴 거죠. 그럼 몸에 있는 세균을 없애버리면 돼. 이렇게 보는 걸 심신이원론, 신체 개념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수술을 해. 근데 그때는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술을 먹였어요, 술을. 여기서 술을 먹이고 배를 쫙 깔아놓고 막 수술을 해요. 근데 환자가 막 소리 질러. 야, 시끄러. 술 더 먹여. 계속 한쪽에는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다 꼬매고 다 술 끝났는데 딱 봤더니 환자가 죽었어. 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라고 본 거예요. 요게 심신이원론, 신체 개념일 때의 수술.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신이론으로 바뀌긴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심신이원론이고 이 몸 개념이에요. 몸. 그래서 몸을 이제 신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본 게 생의학적 모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장기 이식 하잖아요. 장기 이식하고 그 돼지의 그 방광을 인간의 방광에다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생의학적 모델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생태학적, 그러니까 결국 생의학적 모델에는 자, 몸이 나옵니다.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병원체가 나와요. 이 두 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생태학적 모델이야. 자, 생태학적 모델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몸을 숙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숙주하고 병원체 간의 관계다. 근데 생태학적 모델은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더 나와. 지렛대. 나중에 우리 역학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자, 여기가 숙주, 여기가 병원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요게 환경이에요. 요게 세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이 균형이 깨져. 그럼 나는 질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생태학적 모형에는 숙주,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나 건강해. 근데 환경이 지저분해? 나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환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회생태학적 모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일단 숙주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으로 나옵니다. 환경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긴 게 뭐냐면 생활습관이 생겨요. 생활습관. 요 세 개가 병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당연히 생활습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습관. 자, 그런데 비해서 사회 문화적 모델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총체적 모델에 들어갈게요. 자, 총체적 모델은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4개래요. 4개. 그러면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생활습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긴 게 보건의료 체계예요. 보건의료 체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근데 단어를 살짝 바꿔버릴까요? 자, 요 숙주를 유전이라고 살짝 바꿀까? 타고난 거니까. 그럼 뭐랑 비슷해요? 아까 유전,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시스템.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라논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맞죠? 결국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새로 생긴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시간적 투자하기 좀 그래요 라고 하면 요거 좀 투자를 좀 하세요. 왜냐면 라논드 어차피 외웠잖아. 그 라논드 모형이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형과 결을 같이 하는구나.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이제 사회문화적 모델도 그냥 재미삼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그 회사를 다닌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녀요. 근데 오늘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저 오늘 너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팀장이 물어봐요.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 설사도 하고, 뭐, 토할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병이야? 나와! 그러면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해야 돼. 근데 팀장님이, 야, 그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환자가 되는 거죠. 결국 팀장님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그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준거 집단이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 우리 사회문화적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줄쳐볼게요. 최근 15쪽이고 생의학적 모형입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은 니은번을 보세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이원론. 이게 아까 제가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이게 만들어지게 생의학적 모형. 그죠? 결국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시면 돼. 하나가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둘 간의 관계다. 하나 써주시면 되고. 자,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은 자, 숙주 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병원체라고 얘기한 거, 병인 똑같은 말입니다. 환경. 자, 그리고 니은번 보세요. 병인, 숙주,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 유지가 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숙주 그대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환경 안에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 아까 제가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말이에요. 개인 행태. 하여튼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모형입니다. 사회문화적 모형에서는 건강 판단의 주체는 준거 집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준거 집단이 너 아픈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너 안 아파?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판단의 주체가 준거 집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총체적 모형입니다. 자, 총체적 모형에는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자, 인체 생리. 인체 생리가 아까 말한 숙주랑 똑같은 의미,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시스템. 결국 라논드가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체적 모델. 예, 이해되셨지? 그럼 그 머리를 그대로 건강 개념의 변천으로 갈게요. 자, 건강 개념의 변천. 신체 개념.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맞지? 그럼 심신 개념은 뭐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거지. 심신 이론론이죠. 그치? 요게 생활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외울까?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생활 개념으로 바뀌어요. 외우셔야 돼. 자, 이거는 심신 이원론이야.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근데 얘는 심신 이론론이에요. 그럼 심신 이론론에서는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신, 그러니까 몸신, 이게 마음이잖아요. 정신적 건강. 요거죠.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신체적 건강인데, 신체적 건강. 이것만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면 혹시 WHO의 건강예정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WHO 건강예정이. WHO 건강예정이 신체적, 그치? 정신적, 또 뭐 하나 있었지? 그치? 사회적인 안녕이 있었죠. 사회적인 안녕. 요거예요. 결국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요 세 개를 묶어서 생활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이거였구나. 이게 생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건강의 원천은 신체, 심신,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연속선, 불연속선 기억나시나요? 그죠? 처음에가 이분법적 사고, 불연속선 개념이었거든요. 불연속선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그치, 연속선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속선 개념. 자, 그리고 아까 혹시 불연속하면 이분법적 사고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랬어요? 아까 정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정적인 개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이거 다 되실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정적, 동적 개념.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해결할게요. 자, 니은번의 정적 개념에서 동적 개념으로, 그리고 리을번의 불연속 개념에서 연속성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병리학적 개념. 병리학적 개념은 뭐냐면 생의학적 개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균이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럼 병리학적 개념은 생리학적 개념이고,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죠. 결국 병리학적 개념은 두 가지야. 뭐죠? 숙주병원체. 그러면 생태학 하면은요, 거기다 뭐 집어넣을까요? 환경을 더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생태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운명론적 사고 개인 한계, 책임 한계예요. 결국 내가 아픈 거는 그냥 타고난 거야. 그냥 나는 타고날 때부터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내 운명이야.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야. 결국 내가 아픈 거는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가 나를 치료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건강권이 있어요, 없어요? 나 건강한 권리 있다. 내가 아프면 국가가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모르시죠? 그렇죠? 내가 돈은 없어. 근데 나 아파. 그래도 국가가 나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치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국가가 책임져줘요. 그렇죠? 치료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그 해요 환자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거지들이 쓰러져 있으면 치료해 줘요. 치료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몸뚱어리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다가 그 환자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가다 파묻어요? 아니에요. 예, 10손가락 지문 채취를 해서 그 시신의 주인을 찾아요. 뭐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자가 없어. 그럼 요 시신 대학에 팔아요. 시체 해부용으로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건강권이 있긴 하는구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셔야 돼. 왜냐면 요거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건강의 개념은 여기서 좀 끝났고, 그럼 여기 한 거를 자, 우리 유인물 잠깐 볼게요. 자, 유인물의 파이널 테스트 있을 겁니다. 유인물 파이널 테스트를 딱 보면서 단어가 빨리빨리 좀 생각이 나셔야 돼. 여기다 답을 제발 안 쓰셨으면 좋은데. 자, 거기 보시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또 뭐예요?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네, 맞아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는 여러분 느낌이야. 이게 이제 사회적인 안녕인지 신체적인 안녕인지 요걸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보건학적 개념으로는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대. 아, 깨끗한 환경도 여기에 속한데 이게 무슨 안녕일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게 신체적 안녕, 육체적 안녕이에요. 아, 몸도 건강한 것뿐이 아니라 환경도 건강한 게 신체적 안녕이었구나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또 뭘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그리고 현실적인 나,
요게 일치가 되면 건강한 거래. 무슨 안녕일까? 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가 있어요. 현실적인 나가 있어요. 이게 일치가 되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적으로 안녕한 거야? 이게 정신적인 안녕이에요. 정신적인 안녕.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직업을 가질 때 건강하다는 의미가 된다. 아, 직업을 그냥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직업을 가졌어. 그럼 이건 무슨 안녕? 당연히 사회적인 안녕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면 동시에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아, 몸에 어떤 장애가 없다는 거네? 그럼 무슨 안녕이겠어요? 신체적 안녕이겠구나. 예, 감이 잡히실 거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인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신적인 초월이 들어가고 뭐 직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육체적인 건 아니죠. 사회적인 것도 아니지. 정신적인 안녕이겠죠. 그래서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일단 세 개의 단어를 외우시되 요거의 뜻은 느낌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들의 개념인데 저는 두 사람만 뽑아봤습니다. 버나드, 라논드. 얼른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고, 건강은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요 네 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라논드가 얘기를 했잖아. 라논드가.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이 사람? B로 시작하는 사람. 버나드죠. 버나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캐슬콥. 자, 아픔의 행태. 한글로 썼습니다. 환자 치료 행태. 그 다음에 예방보건 행태. 자, 첫 번째.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의 조언을 얻고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거야. 진단받기 전인 것 같아. 그냥 의사의 조언을 얻는다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는 진단받기 전이니까 일리스지. 그럼 일리스 하면은 아픔의 행태가 되죠. 아픔의 행태. 자, 두 번째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대한 반응이야. 아,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래. 그럼 이거는 진단받은 이후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환자 치료 행태지. 시클 룰입니다. 자, 세 번째.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체중 조절하고 지방 섭취 기피하고 금연 같은 예방 행위를 했어. 이거 무슨 행위예요? 예방 보건 행태지. 그치? 헬스 비헤이브죠. 자, 그 다음에 건강 개념의 변천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만 좀 궁금해서 첫 번째, 19세기 이전에 무슨 개념? 신체 개념. 19세기에는요. 심신 개념. 20세기는요. 생활 개념. 그쵸?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혹 안 했을 겁니다. 정적 개념이 동적 개념으로, 병리학적 개념이 생태학적 개념으로. 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형. 생리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총체적 모델. 예, 이 중에서 답을 써주시면 돼. 자,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세 개 나오는 게 아까 뭐 썼더라? 세 개 나오는 게 생태학적 모델이지.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도 세 개긴 하는데 숙주, 환경, 개인 행태가 나오는데? 개인 행태. 여기 뭐 썼어요? 사회생태학적 모델이죠.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마 이건 아시겠지? 네 개예요.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뭐죠? 총체적 모델. 맞지? 총체적 모델.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정신, 신체,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한대. 심신,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뭐였었어요? 생의학적 모델이죠. 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개념은 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책으로 보자. 16쪽입니다. 16쪽. 기출 엄청 많이 됐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에 윈슬로우 교수라는 사람이 공중보건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직적인 적사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 외울 거 없어요.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야. 뭐가 없죠? 아까 WHO 건강의 정의 중에 뭐가 없어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기술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WHO 건강에 정의하고 윈슬로우 교수 중에서 빠져있는 게 뭐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아까는 사회적인 안녕인데 여기는 사회적인 건 없어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근데 얘도 한 번도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기 싫어요라고 안 외워도 되는데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도대체 뭔데? 그게 체크포인트에 있어요. 체크포인트 보시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5개예요. 외우기 힘드시겠지? 그렇죠?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 그 다음에 4번째가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5번째가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제도 개선이거든요. 이걸 우리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데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위생사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양보할게요. 하여튼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 이쪽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그냥 넘어가시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하나 양보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좀 알아두세요. 얘도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얘도 좀 나올 확률이 높아서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려면 3가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대. 그 3가지 뭔데? 하나가 보건교육이요. 보건교육. 또 하나가 보건행정. 또 하나가 보건법규입니다. 결국 교육, 행정, 법규 요 3개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3개 외우기 힘들어요. 하나만 외우세요. 보건교육 무조건 외우셔야 돼. 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주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게 보건교육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건교육 엄청 많이 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개도국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못 살았었던 개도국이라면 그거는 법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못 모이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법규라고 보시면 돼. 설마 이게 문제 나오진 않을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보건교육이에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던데. 근데 그냥 외우긴 그렇고, 일단 공중보건과 유사한 게 위생학, 예방의학, 그 다음에 사회의학,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학, 또 하나 건설의학이 있는데, 건설의학은 뭐냐면, 현재 건강 증진으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고 최상의 상태 유지야.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있는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 쪽이라는 거죠. 건설 쪽. 건설의학인 거고 말 그대로 최상의 상태를 건설의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 그러면서 다 보기 중에 쭉 나와 있고 보기 중에 하나가 건설의학이었거든요. 요게 답이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중보건과 임상의학을 좀 구분해 봤는데 보세요. 임상의학은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환자 중심이죠. 그런데 공중보건의 연구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야. 결국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누구야? 지역사회 전체 주민.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진단 방법은요. 임상의학은 검사하잖아요.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잖아요. 그럼 공중보건요. 통계를 합니다. 통계가 뭔데? 유병률, 뭐 출생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거 갖고 진단을 해요. 결국 그 지역의 출생률이 높아? 그러면 아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사망률이 높아? 그러면 아 노인분들이 많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자, 질병관리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관리, 아까 앤더슨의 3대 수행 요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중에서 보건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임상의학은 투약이나 수술 이런 걸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 목적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조금 머리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공중보건학의 그러니까 보건학의 개념이야. 건강 개념 끝났고 공중보건의 개념이에요. 공중보건의 개념에는 보건의 개념에서는 누구 걸 외우시면 되냐면 윈슬로우 교수 외워두셔야 돼. 자, 그리고 앤더슨이 제시한 3대 사업 수단 방법 요거 좀 외워두셔야 돼. 일단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한 거는 아까 뭐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러면서 2가지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뭐를 통해서?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을 통해서야.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지 말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3대 사업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 외우라 그랬는데 뭐였죠? 네, 보건교육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보건교육. 게다가 개도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보건법규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거는 보건행정. 여러분들 엄청 어려워하는 보건행정. 요 세 개가 있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요. 유사한 학문. 유사한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학문이 건설이야. 건설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냐? 공중보건의 대상,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머리가 점점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우리 이제 역사 얘기 들어갈 건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유인물 요거 하고 가자. 유인물 좀 볼게요. 유인물을 보시면, 자, 계속해서 유인물을 옆에 놔두셔야 돼. 자, 공중보건학이란 조직적인 지역사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윈슬로우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보건교육. 그죠? 선진국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 주로 하는 게 보건법규. 또 하나 더 있으면 보건행정까지. 네,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역사회 전체가 주민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계속해서 머리 떠올리셔야 돼. 자, 책은 30쪽입니다. 30쪽. 그 기출문제 쪽만 볼 거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그냥 보시면 돼. 자, 30쪽에 1번을 보세요. 1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의 정의. 보시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보기가. 그런데 1번 보세요. 신체적으로 완전한 상태. 아니잖아. 신체만 딸랑 있잖아. 2번 보세요. 정신적으로 건전 아니잖아요. 세 번째 보시면 뭐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이것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자, 5번 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 똑같이 있잖아. 그 답은 5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 중에 사회적인 안녕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1번 국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상태 아니고, 보건교육제도가 잘 마련된 상태 아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 요거 아니에요? 예, 답은 3번이죠. 그렇지? 자,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올바른 거. 건강 결정 요인을 생물학적 요인. 이걸 아까 제가 인체 생리라고 얘기했을걸. 환경적 요인. 또 하나 생활 양식. 또 보건의료 체계로 나눴대요. 자,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와 환경의 개선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서 생활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라논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라논드 보고서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갈게요. 전 요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11번으로 갈까요? 11번? 자, 33쪽입니다. 자, 11번에 가시면 생태학적 모형이야. 그럼 아까 생의학적이었고 두 번째가 생태학이었거든요. 그럼 생태학은 3개였었어요. 그렇죠? 숙주, 병원체,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면 1번 병원체, 병원소. 근데 숙주가 없긴 했어. 그렇죠? 그 2번 개인 행태 없었잖아. 생태학적 모형에는. 맞죠? 준고 집단도 없었죠. 생활 습관 없었고 개인 행태 없었잖아. 답은 1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 자, 그리고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14번 가시면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적 효율이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질병의 치료, 적정 이론 수준의 향상, 사회적 효율 이런 거 없었고 정신적 효율 증진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심리적인 것도 없었잖아요. 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건데,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 36쪽에 24번. 자, 공중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건사업의 대상. 아까 공중보건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30번도 보세요. 30번까지 하고 좀만 쉴게요.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유사한 학문에 속하는 거 치료의학 아니잖아요. 근데 건설의학이잖아. 답은 2번인 거고 임상의학 아니고 산업의학 아니고 감염병의학도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금방금방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쉬겠습니다.